자,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해상풍력을 고집스럽게 추진해버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서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왜 군대가 반대를 했느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마음대로 우후죽순으로 건설을 해버리면은 군대 레이더가 바보, 먹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문정부는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을 하면서 반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실제 전력 생산의 효율은 지극히 떨어지는 태양광, 풍력발전소 같은 소위 신재생 에너지 발전 파리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은 국민들의 돈만 날려먹으면서 지지부진했다라고 하죠. 정작 공공행사장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통령이 온다고 배경에 임시로 배치를 해놓은 풍력발전기가 세상에 그냥 모형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 모형 발전기를 까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국민 혈세가 3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문정부 시절에 공공주도로 이런 식으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전국 곳곳에 추진하고 확정을 짓기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국방부랑은 아무런 협의도 제대로 안 됐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군 레이더 전파가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국가 안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최근에 다시금 이게 밝혀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발전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은 후에도 국방부하고도 군 작전성 검토를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그냥 문정부는 개나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발전 사업을 허가를 해버리면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레이더 전파가 상당 부분 차단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육지에 세워놓은 국민들 세금 비싸게 들여가지고 각종 레이더 기지들이 바보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군 작전 수행 부분에 당연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라고 해가지고 장군들이 없고 안보 분야의 참모들이 없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다분히 고의고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몰랐다라는 핑계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로 인해 가지고 레이더 기지의 역할이 상실되는 등 우리나라 군 작전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토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 정부가 그저 국가안보보다는 무지성 신재생 에너지 팔이 확대만을 우선순위로 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해상풍력 발전의 부작용은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언론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넓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양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도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여기저기 몇 개만 들어가 버려도 대양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군사작전과 심각하게 충돌을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충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국가 안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우후죽순으로 무계획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만요. 문재인은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안보도 잃고 군사시설은 마비되고 전기도 잃었다라는 거죠. 저짓거리를 할 정도면은 그렇게까지 막대한 손해를 얻으면서 반대로 얻어가는 전기 생산량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이조차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같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육지에 심플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하고는 유지비는 물론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는 1년 내내 날씨에 영향받지도 않고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기가 생산 가능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정부는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저 무지성으로 신재생 에너지팔이 원툴로 각종 이권이나 사업을 헤쳐먹을 생각이었다라고 보면은 간단하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 구도 시스템에서는 지 주변에 있는 민주당 586 운동권 인간들이 기존의 원자력 발전 시스템에서는 발전 사업 안으로 만만하게 스며들어가가지고 헤쳐먹을 만한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친환경팔이는 만만하거든. 기존에 이게 비효율적이라서 우리나라에서 안 했던 사업이니까 그 새로운 사업에 지들이 뛰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규모로. 결국 멀쩡한 세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업계를 줄도산시키면서
괜히 쓸데없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파리를 밀어붙인 이유가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면은 솔직히 문재인한테는 이득이죠. 왜? 북쪽의 수령님이 쳐들어오기 쉬워지잖아요. 분탕치기가 쉬워지잖아. 북한 애들이. 무력 도발하기 쉬워지겠죠. 대한민국 해군이나 육군의 레이더가 바보가 되면, 먹통이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민주당 운동권 애들이랑 이거 풍력발전 사업한답시고 끈닫는 인간들 해쳐먹을 구석도 정부 사업을 벌일 수 있는 판도 매우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국익만 팔아넘기면은 모든 것들이 달달하다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띄워댔던 이 48조 5천억 원짜리 신한 풍력발전 계획,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는 단지를 조성하는데 제주도보다도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설비와 유지비는 누가 다 감당을 할 겁니까? 자재를 항구에서 싣고 나르는데 전용 항구가 필요할 뿐더러 자재를 싣고 나르는 데만 최소 17년이 걸린다라고 하죠.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수십조짜리 애물단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해상발전이 육상발전보다 3배 이상 비싸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죠. 여러분, 48조 원을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생산이 되겠습니까? 실제 날씨의 변수 같은 거를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태양광 업체들, 풍력 부품 업체들 대놓고 배불려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해외로 갖다 퍼다 주는 그런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들도 먹고요. 자, 영화 판도라 같은 거나 보면서 탈원전 국가를 운운해 대고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이 잡혀버리는데 그 클래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비판이 강해지니까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 아니 명백하게 너희들이 이런 문화 콘텐츠를 무기로 국민들을 선동을 했었잖아요. 미디어에서 내세웠잖아. 마이크 플레이하고 있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군데? 국가 정책 홍보로 니들이 이거를 써먹었잖아. 그 당시에. 그러면은 혓바닥 길게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들에게 한전적자 수십조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로 돌아왔습니다. 저 막대한 돈을 쓴 국민들은 아무도 없는데 저거를 갚기만 갚아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없었던 빚이 생겼다니까,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탈원전 정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시간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사이에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80%를 러시아와 중국산 원전들이 다 가져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죄값을 도대체 어쩌면은 좋겠습니까? 누가 다 해결할 수 있죠,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멀쩡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를 파탄을 내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도 뚝 끊겨버렸다라고 하죠. 후진 양성하는 것도 애가 탄다라고 합니다. 핵심 인력들 수백 명이 해외 다른 나라 업체로 이미 떠나버렸다라고 하죠. 심지어 원전에 관련되어 있던 핵심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양질의 우리나라 국산 부품 업체들도 수십 군데가 그동안 못 버티고 문재인 정부를 못 버티고 줄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보 측면에서도 키워놓고 오히려 지켜놔야 되는 업체들을 우리 스스로 그 기술과 인력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도대체 어떡할 겁니까, 정말로? 기술자들이 나가고 사람이 나가면은 그 기술도 빠져나가기 마련인데 해외로 이런 핵심 기술들이 유출되면 우리 국익에는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 죄값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딴 짓거리들을 해대니까 멀쩡하게 있었던 국정원의 국내 파트도 폐지해버리고 식물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언론 노조 선동에 휘둘리면서 온갖 잡다한 문제에 지금 휩쓸려 다닐 때가 아닙니다. 물론 답답한 이슈들도 몇 개 있겠죠. 하지만 그 프레임과 판도는 좌파가 자기들 유리하게 짜놓은 프레임이고 판이라는 거예요. 이 판 자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니까요. 이쪽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시금 재확인시키고 부각시키면서 공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현 정부가 조금 답답하고 센스가 없는 거랑 이런 식으로 국가 안보에 아예 구멍이 뚫리고 국익이 근본부터 박살나고 있는 이런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큰 거악인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진 속에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이 휩쓸려가지고 온갖 작은 선동에 당해가지고 국민 상당수가
투표철에 제대로 된 생각을, 선거철에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국민 수준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